미국 중간선거는 11월에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건 선거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주가에 어떻게 가격으로 반영되느냐입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중간선거를 전후로 일정한 패턴이 반복해서 관측됐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12개월에서 18개월 구간, 다시 말해 선거가 다가오기 훨씬 전부터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거나 조정을 겪는 사례가 자주 등장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책 경로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때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다는 이유만으로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고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 패턴에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동반되면 선거 효과나 계절성보다 경기 요인이 더 크게 작동하면서 통계적 패턴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중간선거해의 패턴은 경기가 버티는 환경에서 더 잘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의 역학을 보겠습니다. 첫째, 9월입니다. 9월은 오래된 계절성 팩트로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 성향이 강한 달로 자주 언급됩니다. 중간선거해에는 이 9월 약세가 더 크게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과 규제, 세금과 재정, 산업정책, 무역과 관세, 그리고 중앙은행과의 관계 같은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이 불확실성은 주가의 멀티플, 즉 밸류에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9월은 조정이 나오기 쉬운 달이라기보다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달로 받아들이는 것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더 현실적입니다. 둘째, 10월입니다. 10월은 평균 수익률을 따져서 좋은 달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기억하는 10월의 본질은 변동성이 큰 분기점입니다. 급락과 급반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 시장의 심리가 공포에서 안도로 급격히 이동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선거해에는 역사적으로 10월이 바닥이나 턴어라운드의 달로 자주 기록돼 왔다는 통계적 서사가 강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 10월은 패닉 매도의 달이 아니라 가격이 열릴 수 있는 달입니다. 물론 전제는 같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무너지는 국면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셋째, 11월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시장은 한 가지 확실한 변화를 맞습니다. 누가 이기든 최소한 불확실성의 방향이 줄어든다는 것. 그 순간부터 시장의 질문이 바뀝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에서 이제는 숫자와 실적을 보자로 이동합니다. 정책 경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내려가며 멀티플이 완화될 여지가 생기고, 그 결과 선거 이후 수개월에서 1년 구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통계가 자주 인용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장 흐름이 이 9월부터 11월까지 구조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현재 시장은 지수는 버티는데 내부는 흔들리는 국면이 나타나기 쉬운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 지수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목 간 성과 격차가 커지고 업종별로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이른바 디스퍼전이 확대되는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 테마는 과거처럼 모두를 끌어올리는 테마라기보다 기업별 경쟁력과 수익화 속도에 따라 들어올리는 종목과 밀어내는 종목을 가르는 테마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특정 대형주나 일부 섹터만 강해지고 시장 전체의 확산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상승장처럼 보이지만 체력은 약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9월로 들어가면 원래 약세 성향이 있는 계절성 위에 선거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겹치며 변동성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10월은 그 변동성이 최고조에 가까워질 수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는 이벤트가 통과되며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내려갈 여지가 생깁니다. 이게 중간선거해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결론을 정리합니다. 첫째, 9월은 리스크 관리의 달입니다. 레버리지를 늘리기보다는 현금 흐름이 강한 자산, 방어력 있는 포지션, 그리고 분할 접근을 우선하는 달입니다. 9월 약세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 범위로 받아들이는 편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둘째, 10월은 변동성의 달입니다.
하지만 중간선거해의 10월은 역사적으로 바닥과 턴어라운드가 자주 논의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관점의 핵심은 공포에 반응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둔 시나리오에 따라 가격이 열릴 때 분할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셋째, 11월 이후는 조건부 리스크온의 달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실제로 내려가는지, 그리고 시장이 다시 멀티플을 올릴 여지가 생기는지 확인하면서 리스크를 조절하는 구간입니다. 즉, 선거가 끝났으니 무조건 산다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리스크를 올린다가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줄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패턴은 결국 경기가 결정합니다. 선거는 촉매이고 본질은 경기입니다. 고용, 소비, 기업이익이 버텨주면 중간선거 이후 랠리 통계가 힘을 얻고 침체 신호가 강해지면 선거 효과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간선거해의 9월부터 10월은 불확실성 프리미엄과 계절성이 겹치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고, 11월 이후는 이벤트 통과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리레이팅이 가능해지는 구간입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 예언이 아니라 9월은 리스크 관리, 10월은 시나리오형 분할 대응, 11월 이후는 조건부 리스크온, 이 세 단계의 프레임입니다. 투자는 결국 심리전쟁이라고 합니다. 숫자는 나중에 움직이고 가격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먼저 움직이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에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시장 심리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입니다. 먼저 역사적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를 전후로 일정한 흐름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12개월에서 18개월 구간에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거나 조정을 겪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고, 선거 이후에는 정책 경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그 결과 수개월에서 1년 구간의 성과가 개선되는 패턴이 자주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동반되면 선거 효과는 약해지고 경기 요인이 시장을 압도합니다.